Bus driver, please look for me, 'cause I couldn't bear to see what I might see. I'm really still in prison and my love, she holds the key. 이제 후할 때 이야기 잠깐 할 거예요. 루저 시절. 루저라고 하기 조금 그런가 약간 찌질했던 시절? 찌질했던 시절? 매력있다. 아, 미쳐.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약간 반전에 대한 얘기, 대학생활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보다는 약간 사이가 낫죠. 네. 대단히 너무 거침없어요. 반전하면 저도 자꾸 사이가 떠올라서 사이가 약간 떴거든요. 루저였던 시절을 잠깐 읊어볼게요. 좀 슬플 수도 있어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정보학과 08학번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이목도 운동 좀 한 것 같아요. 이목도. 네. 역삼각형 잘 모르겠네. 직사각. 강연에서 이렇게 웃으면 너무 많이 유도해서 안 좋은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루저였던 시절 대학 생활하면 보통 다들 공부하고 장학금 받고 이렇게 대학 다닐 것 같나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80% 이상일걸요. 수업에 강의 출석보다는 PC방 출석을 먼저 아침에 오면 아침장이 별로 없어서 항상 8시에 PC방을 갔죠. 가서 게임을 하고 아침 수업 잘 안 들어갔었죠. 그냥 늦잠 자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중요했죠. 저에게는 제 가상의 제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는 제 하루를 늦게 시작하고 학교 수업은 좀 재미가 없었죠. 대학 왔는데 교수님도 너무 딱딱하시고 수업도 너무 생소한 것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국영수 배우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다 같이 그냥 공부를 했으면 됐는데 그리고 뭐 경제학, 뭐 경영학 너무 생소한 것들 배우니까 하면 정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은 술. 거의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못 먹어도 거의 주말 빼고 다 술 먹었다고 말해도 돼. 그날 1학년 때는 동아리 생활을 했거든요. 울산대학교에 미식축구 동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동아리가 또 술로 또 엄청나거든요. 유명하죠. 운동하고 나면 매일 술 먹고 저녁에 운동하고 2시간 하고 술 먹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다음 사진 아까 스포였는데 사진 전에 학점이 1.72. 와, 잘 받았죠? 농구 농구 치고 잘 받지 않았어요. 1.16은 막 0점대 무슨 0.2, 0.5 이런 학점인데 저 이유는 집에 학급장이 날아가면 그냥 제가 노는데 제재가 들어올까봐 노는데 제재가 들어올까봐 안 그렇겠어요. 집에 그래도 성적표는 숨길 수 있잖아요. 학급장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성적표는 이 시기에 날아가겠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싹 할 수 있는데 학급장은 전혀 학고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무서워서 전략적으로 진짜 듣기 싫은 수업도 저희 중고 같은 수업이나 영어 회화 수업 간단한 얘기를 해주자면 영어 불렁증이 되게 심해요. 제가 영어 수업에 영어 회화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영어 이름이 시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게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날은 제가 이름도 없어 항상 최준식 출석 때 최준식 하다가 수업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너무 싫잖아요. 수업도 듣기 싫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I don't know 모르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그 다음 주인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 이름을 출석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고 I don't know 제 이름이 I don't know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업을 안 들어도 부끄러워 그냥 계속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시험도 안 치고 들을 것만 듣고 아예 끝나고 그러니까 1학년 삶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달랐죠. 저도 대학 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좀 서울 쪽 대학 다닐 적도 있고 집에서 옥동에 학원 다니고 그런 애들 보면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이기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반에서 조금 몇 등 하는 걸로 만족하고 내신 조금 하는 걸로 만족하다가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 올 때 이제 딱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잘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내 성적은 이렇죠. 비슷한 사람들 한 300명 모이는데 거기서도 250등이야. 어떻게 될까요? 유유 이렇게 삶을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아까 스포로 보여줬던 사진 이게 제 20살 때 사진이거든요. 풍족하게 살았죠. 풍족하게 무섭함도 없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외동이거든요. 외동이 약간 웃음의 포인트? 외동인 게 외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죠.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약간 실패 아닌 실패했다고 해야 되나? 학교 대학 생활에 들어오면 분명 자기만 잘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과에나 동아리에 되게 되면 동아리에서나 뭔가 다 같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항상 저는 저만 생각했죠. 원래 같이 있는 옆 사람을 먼저 배려해줘야 그게 자신도 달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인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죠. 그냥 집에서 항상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돈 달라는 데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도 없이 항상 제 욕심만 채우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예로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할 때도 그냥 동아리에서 동아리 방을 청소하는데 청소를 왜 하지? 저는 빨래도 그때 2단계까지 빨래도 한 번 안 했고 설거지? 당연히 안 했겠죠? 방 청소도 안 했는데 제 방 청소도 안 했는데 20살 와서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귀하다고 저렇게 생겨서 귀하다고 와있는데 귀하다고 와있는데 저도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근데 맞죠 그게? 제가 올해 25이거든요 25이 있고 옆에 20살짜리가 있어요. 같은 동호회 있으면 물론 같이 청소를 해야겠지만 근데 20살에 놀고 있는데 제가 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배가 청소를 하는데도 20살에 서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의상 틀린 거죠. 전 서 있었어요. 청소 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었고요. 성적도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 딱 보니까 게으르게 생겼죠. 지금 제가 제 사진 찍어놓고 자꾸 제 욕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게을렀어요. 게으르고 하기 싫어했고 하나 딱 부지런한 거 있었어요. 아침이랑 PC방 가는 거. 그게 제일 부지런했지. 그거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니까 대학생은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게 있었다면 지금 이 점이 제일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저 때만 해도 시선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2명만 저를 쳐다보면 말을 못했어요. 2명? 3명? 2명? 3명도 많다. 진짜 2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그냥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있으면 1대1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그냥 몇 년씩 본 친구들은 괜찮은데 대학 오면 다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인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건데 그 사람들마다 계속 시선 공포증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오히려 더 계속 소외됐었죠. 나는 그 큰 군중 속에 들어갔지만 계속 소외되고 있었던 거죠. 소외되고 제가 또 1학년 때 과 대표를 했었고 1학년 과 대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과 대표를 해서 탈피를 해보자 하고 과 대표를 했지만 과 대표 보통 하는 거 없어요. 앞에 나가서 이런 강의 도중에 나가서 인사하고 오늘 개강 총회가 있으니까 몇 시에 어디 술집으로 오실 분 갖고 돈 얼마예요? 이런 거 그냥 약간 일정 소개하는 정도? 이게 전부인데 이게 30초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적었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1년을 살다 보니까 1학년 때 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애들 앞에서 나서도 제가 50명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 50명은 책임지지 못하고 항상 개강총회 가자 얘기도 못하고 MT 갈 때도 제대로 끼지 못하고 같은 과에도 보면 아까 280명이었죠. 거기 보면 과 대표가 5명 있거든요. 5%가 있는데 거기서 저만 계속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엄청 바닥이었었죠. 물론 저는 고등학교보다 인맥이 좀 넓어졌고 동아리라는 그룹도 생겼고 학과라는 그룹도 생기고 집행부도 과 대표를 하니까 집행부도 당연히 가입됐겠죠. 여러 가지 그룹 집단이 생겼지만
항상 거기 들어가서도 저 사람처럼 그냥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계속 외로웠죠. 누굴 만나서 술을 먹고, 누굴 만나서 같이 게임방을 가고, 누굴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하는데, 원래라면 그런 삶을 살면 재밌겠죠. 친구들 계속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제 이야기하고 하는데, 외로워서는 안 되는 건데, 원래라면. 진짜 외로웠죠. 금중소의 외로움. 저런 게 1학년 생활이 저게 계속 겹쳐지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 이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남자들, 20살 남자들 자존감 바닥 나면 딱 한 가지 방법 있죠. 20살 딱 마지막 되면 군대 가야겠죠. 근데 보통 군대를 잘 갔으면 이런 것도 안 띄우죠.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군대 가는 것마저. 이때 했지만 훈련 받는 도중에 허리에 다쳐서 퇴소하고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저거 제 사진 아니고 팔 저렇게 알지 않아요? 친구보다 저거 알죠? 딱 나오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군대도 못 갔어. 그거에 갔다가 또 학교 돌아가서 군대 못 갔으니까 술 사주 이렇게 하기도 너무 그렇잖아요. 이미 제 자존감은 바닥이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또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력상 뭔가 꺼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허리 수술하고 이런 데도 돈도 몇백만씩 들고 하니까 입원비도 많이 들고 집에는 진짜 미안하고 아들 외동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21살 때까지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버지 속된 말로 그랬어요. 니네 어떻게 군대도 못 가냐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만약에 멍하니 삶을 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돈이라도 벌자. 일단은 진짜 거의 닥치는 대로 모든 종류 알바를 해봤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거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1살들이 할 수 있는 알바의 종류는 거의 다 해봤죠. 그러니까 허리가 좀 나고 나서는 뭐 공사장 알바라든지 공사장 알바가 노가다, 현장 노가다 이런 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죠. 그렇게 살다가 원래는 면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군대도 못 가면 안 된다고 지원하니까 갈 수 있는 게 현역은 절대 못 가고 공익할 수 있을 때 공익 가서 삶을 살다가 이게 뭐지? 아 이걸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너무 얘기 심도 있게 삶을 살다가 막 아시는 분 있어요? 아메가 뭐 안 해세요? 뭐 안 해가세요? 다단계가 뭐 하는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거? 선생님이 그렇죠. 나쁜 거. 저한테 있어서 나쁜 거였어요. 다단계. 아메가. 돈 한참 벌어가고 정말 목적의식 없이 돈만 벌었어요. 그냥 단지 집에 미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서 놀자니까 눈치 보이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었죠. 계속 돈을 벌다가 어느 순간 제가 1학년 때 아시던 선배님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분신아 좋은 게 있다고. 좋은 게 있다고. 좋은 게 뭔데요? 처음에는 저도 아메에 대한 생각이 좀 안 좋게 있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게 좀 넘어간 거죠.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별로 목적의식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잘생겼어. 괜찮이야. 성격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해주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신뢰를 준 순간 저는 어느 순간 아내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죠. 이게 소위 TCD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좀 센 거예요. 하여튼 루저였던 사람들은 거기만 가면 갱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해요. 키 진짜 남자인데 키 160 안 되는 사람한테도 정말 보기 좋다. 아담하다. 이런 칭찬 해주는데 기분 나쁘진 않겠죠. 항상 어디 가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살이 쪄서 기회를 잃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발언할 기회를 주고 무대 위에 설 기회를 주고 이런 기회를 주면 당연히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겠죠. 빠져들어서 생각을 하죠. 저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메를 하다가 아메 한 6개월 정도 너무 빡세겠어요. 6개월 동안 진짜 제가 제 인생 중에 이때만큼 열심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을 타지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부산에 엑스포 갔다가 롯데호텔 갔다가 뭐 대구 엑스포? 아 대구 엑스포인가? 그 지역마다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엑스포, 뭐 엑스포 이런 식으로 거길 다 다녔거든요. 세미나를 하면 아메에서는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10개 하더라고요. 문득 6개월 정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 위에 살아간다. 이거는 책에서 봤는데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왜? 뭐 내 목표가 없다고 자신의 목표가 없다고 사는데 별로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누군가를 붙잡아서 당신의 목표가 뭐예요? 누구면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메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표가 있었죠. 저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근데 저는 목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데리고 다녀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전 그게 전부였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말로 하면 좀 이용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었었죠. 그때 공허감, 이거 아내를 감두고 나서 공허감 때문에 또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선택한 거는 보통 여행 많이 가죠. 여행을 가서 제가 겨울 네일로 표인데 여름에 네일로 갔거든요. 그림 좋아하다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못 구했어요. 여름에 네일로를 갔는데 보통 여행 가면 일정 짜잖아요. 어디서 가야지, 어디 일정 가고 뭐 먹고 어디 뭐 구경하고 사진 찍고. 저는 그냥 그런 게 다 필요 없으니까 가방 하나에 꽃 몇 개 들고 몸만 딱 들고 서울 가는 기차. 일단은 제가 아는 제일 먼 곳이 서울이니까 서울 가는 기차 타고 새벽 기차를 탔거든요. 12시 기차를 타서 새벽 4시 반, 5시쯤에 서울역 내려서 종로 타워 앞쪽에 서 있는데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뜨고 와서 가만 서 있고 구경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7시, 6시 반 이 시간에 6시 반 또 이런 시간이죠. 저희 여기서 6시 반 눈 뜨고 있을 사람들 태호 형 한 분? 없을 것 같아요. 6시 반에 눈 뜨고 있는. 근데 거기는 종로타워 앞에는 그게 아마 삼성증권 본사일 거예요. 종로타워 쪽이 삼성그룹 있는 쪽일 건데 저는 그때는 그런 건 몰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때 딱 그때 이 말이 저는 그때 딱 와닿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사는 거겠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메를 하면서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다 잃었다. 내일로 떠나서 서울에 가서 올라 있는데 그걸 느낀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보고자마자 저는 잠깐 문구점 구암문구 가서 아직 기억한다. 구암문구 가서 해남 호텔을 가서 서울 곳곳 돌아다니면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그 전에는 약간 이런 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적었다고 해야 되나? 책에 보면 뭐 세계 일주하기 이런 거라든지 좀 다들 공유하고 있는 무슨 유럽 배낭여행 가기 이런 게 저의 거의 모든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때는 조금 새롭게 졌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서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는 거예요. 부족했던 점이. 제가 만약에 강연자가 되고 싶다. 강연자가 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말을 30초도 못하는데 강연자가 어떻게 해요? 앞에 시선공포증이 있는데 2명이 아니라 지금 50명이 넘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죠.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결핍을 찾아서 그걸 내뿜는 게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격증하고도 제가 3등 증권 본사 가서 꿈을 찾았죠. 증권 영업이 되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권 영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격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관련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냥 일단 의례적으로 따는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격증을 열심히 많이 땄어요. 지금은 한 11가지 정도 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자격증들이 다 어려운 자격증들 아니고 소위 다 해보시는 뭐 한자 3급이라든지 워드, 컴핫, 뭐 그래픽 기능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약간 이런 정도의 그 자격증이 다 포함해서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물론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했기 때문에 결핍된 그 부족했던 점도 봤고 제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그 내일로 여행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제가 20살 대학 오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한 300명 와서 거기서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현실은 250등이었는데 그때도 항상 꿈을 꾸고 있었죠.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뭐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어도 울산대 비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진짜 변태같이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변태같이 잠도 안 자고 뭐 잠도 안 자고 믹서기에 뭐 이상 갈아먹고 밥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이 있게끔 놔두고 또 나름대로 인간다운 저희들하고 이렇게 동생해서 이겨보자. 그래서 1등이 한번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복학하고 나서 공부를 해서 하나 이룬 게 그나마 자랑할 게 이런 것들. 근데 다음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단점을 받았으면 내려막밖에 없으니까 이게 평지를 걸을 것이냐 계단을 내려갈 것이냐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올라갈 길은 많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것처럼 자격증과 학점관리에 대해 얘기를 잠깐 하면, 울산대 나와서 취업 잘 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아직까지는? 1, 2학번들은 좀 1년 정도 대학생활 했으면 느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08학번이거든요. 08학번이면 일단 제가 08년도 새내기시절 빼고 뭐 군대 2년 빼고 뭐 사회생활 1년 휴학한 거 빼고 그러면 제가 2012년도에 2학년을 했는데 그때부터 1년을 딱 생활해보니까 현실상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울산대에서 안에서도 힘든데 학점 관리도 안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없고 자기가 뭐 스피치 능력이라든지 다른 공모전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면 알바 말고 할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도 안 갈라 그렇죠. 중소기업도 많이 중소기업이지 소기업이거든요. 전부 다 들어가면 직원 4명, 5명 있고 거기에 신입사원으로 가서 일한다는 자체가 아마 그 사람들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저희 주변 졸업생들도 보면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모두가 잘 될 수는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굳이 그 시험 쉬운 길에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학점 관리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1.7이 맞고 여기 수시로 못 들어왔거든요. 울산대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안 하고 뭐 공부에 대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학점은 받았어요. 딴 것 시간 노력만으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제가 20살 때 모습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다 재능 있으시고 다 능력 있으시고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자격증 학점 관리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해야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 책에서 보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제 장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떡하죠?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나도 없었어요. 말을 잘하나? 인간관계를 잘 가지나? 그렇다 돈을 잘 버나? 일을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체력이 좋은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말, 스피치 능력이나 인간관계 그래도 많이 다치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안 들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 이거 하나만 먼저 가지면 앞으로 20살 대학생활 하시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학생활이 20살이 끝나고 나면 군대 가실 분들 군대 가시겠죠. 일사만큼들 이렇게 유념해 두시고 남아가시면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제 발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운 날씨 끌고 열심히 마지막이 힘드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너무 좋